네, 안녕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2016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병수의 무엇이든 물어볼게요의 현병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교사 김희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황지연님, 예준정 임맘님, 이유님, 세비님, 선호맘님, 그리고 예,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채팅이 훈제조아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약간 또 어떤 건설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새해 선물을 맞이해서 그렇죠. 아주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 키 크는 법에 대해서 오늘은 소아과 전문의 고시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소개 좀 대단한 부탁드릴게요. 분 인사 좀 모셨어요.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소아과 닥터로 살고 있는 고시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분비만으로서 한 예. 20년을 진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 키만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 역량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한 20년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일단 고시환, 어떤 약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공부하다 법 쓰러지면 쪽에 먹는 약. 예, 그렇게 고시원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예. 약이라는 얘기는 또 한자가 일단 뭐 고시 공부하다가 힘들면 하나 고시환을 먹자. 그러면 힘쏟고 그런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비행기 한번 태울까요? 네, 예, 비행기 비행기 한번 한번, 태워요. 어, 근데 우리 예. 고시환 선생님은 워낙 유명한 선생님이시라 이분이 아주 봉사정신이 엄청 뛰어나거든요. 예. 네, 고시환 선생님은 춘천향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하셨고요. 또 성균관대 의과대학 외래교수 하셨습니다. 네네네. 대단한 분 아니십니까?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 네. 현재는 고시환 소아청소년과 대표원장. 네네네. 대표원장이라는 건 원장이 많은 중에 대표. 굉장히 큰 병원인 거죠. 그렇군요. 유추할 수 있습니까? 예, 대단한 예. 분 모셨고, 그리고 이분이 보시면 저는 알아봤거든요. 굉장히 이분은 많이 접니까? 왜 자꾸 저를 많이 예. 아세요. 네. EBS 육아일기 1999년도에 첫 방송을 계기로 네.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뭐 라디오 여러 가지 방송에 오. 출연하시고 자문하시고 아주 전문 프로십니다. 네네네. 게다가 봉사 정신이 엄청 뛰어나셔서 예. 이유식 회사를 차리셨었어요. 오. 네. 어떤 회사였죠? 사실 그 이유식 회사라고 하게 되면 참 좀 민망한 것이요. 네네. 처음부터 회사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전공이 내분비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그 성장을 보게 되고 비만을 보게 되고 그 이유 중에 인스턴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모유보다 분유 수율이 높은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예. 그리고 또 이어서 이유식도 엄마의 손에 거친 이유식이 아니라 어떤 그 인스턴트 이유식을 아이들이 당연시 먹게 돼요. 네네네. 그러다 야 이건 아니다. 이유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 하고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엄마들이 그럼 말은 쉽지. 이제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한쪽 편에다가 주방을 만들고 한번 조리를 했어요. 예. 우와. 그래서 조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어머님들한테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자꾸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업이 돼버렸던 건데. 예. 와. 근데 하면서 딱 느꼈던 게 지금은 그 당시 야 이건 좋은 사업이야, 좋은 아이템이야 하셨던 분들 다 지금 제가 좀 멱살 잡고 싶어요. 예.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예, 아름답게 망하셨죠. 네. 예. 그게 먹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어렵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식품 관련 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또 생기셨는데 먹는 걸 가지고 어떤 사업을 제가 먹죠. 예. 근데 저는 고시환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막 이야기 나누고 네. 알아보면 대한민국의 그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진짜 어마어마하세요. 그래서 그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진짜 돕고 싶은 마음에 네. 하나라도 내 지식을 가르쳐서 입에 들어가는 걸 좋은 걸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손해를 많이 보셨다네요. 예. 뭐 마음 아픕니다. 이게 사실 일단 우리가 비행기 태워주다가 갑자기 사업 망한 얘기를 좀 하기가 좀 지금 오늘도 예. 이제 키에 대해서 아마 저한테 그 테마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키나 체중이나 이게 사실 기초가 건강이거든요. 키 크고 건강만 나빠지면 어떡해? 맞아. 그죠? 맞아요. 네네네. 또 키는 아주 큰데 체형이 엉망이면 뭐해? 맞아요. 저기 건강을 기초로 우리- 한 예. 좋은 체형으로 키가 자라야 돼. 우리 선생님, 선생님 제가 이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제가 이게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 그 호흡기약해 가게 되면 담배들을 많이 피세요. 예. 내분비약해 가게 되면 대부분 당뇨가 또 많으세요. 예. 왜 목수집에 좀 뭐가 없다? 예. 저도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게 키 얘기는 자신 있습니다. 커요.
키가요? 네, 키 크시죠? 1m 83이니까. 오. 근데 비만 얘기하게 되면 졸아들어요. 예. 아니 이제 선생님 땀을 많이 흘리셔서 아유 뭐 손수건이라도 좀 닦으시고 예 건강하신지 한번 우려가 돼서 네, 건강은 좋습니다. 예. 지금 제주도를 자전거로 횡단을 한 1년에 한 번을 하고 그래서 길색 옷을 입고 제주도를. 오셨어요. 이게 제주도. 한라봉 느낌이 있네요. 한라산도 쉽게 올라내리고 예. 설악산도 올라내리고 네네네. 건강은 좋은데 체중은 안 빠지네요. 네네. 건강하고 키 크시면 된 거죠. 네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대단한 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시작을 우리 선생님 이름이 좀 특이하시니까 이름으로 삼행시로 한번 가볼게요. 오, 네. 이제 딱 설 명절이 끝나서 예, 운 한번 띄워주세요. 네. 고! 고향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시! 시골에서 잘 오셨죠? 네. 환! 환영합니다. 야 이게 즉흥적으로 참 그러니까요. 제주시다. 이름이 아주 네, 확 와서 또 빛의 자녀들님 입장하셨고요. 잘 왔어 우리 딸님 아기콩님 약간 늦으셨는데 반갑습니다. 모카꿈맘님께서도 들어오시고 예. 뼈맨이라고 예. 역시 뼛속까지 개그맨이라고 모카꿈맘님이 네네네. 칭찬해 주셨네요. 아유 예 아주 뭐 대단한 칭찬이네요.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 억지 리액션 하신다고 예 억지로 웃지 마시고 우리가 억지 아닌데. 예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도 얘기를 해주시고 예 주아맘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주제 우리 아이 키 예. 크는 법 일단 183cm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셨나요? 예, 컸어요. 와. 중학교 졸업할 때 예. 이 키였던 것 같아요. 한 1m 그러면 80 다 친구들 됐었어요. 사이에서 제일 크셨겠어요. 예.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1m 83에 체중이 60kg였었어요. 어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해서 별명이 멀대였었거든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게 찌어놓더라고요. 네네네. 세비님께서 네. 저기 삼행시를 하나 지어주셨어요. 예. 세비님께서 참 뭐라고 지어주셨죠? 자, 한 번만 올려주세요. 예. 고급진 시원하게 키 크는 비법. 어이구야. 환하게 크는 방법. 아유 감사합니다. 자 선물 하나 드리시죠. 야 다음에는 제가 제 책을 가지고 나올게요. 오늘은 예. 이게 세계적인 책이네. 이거 브리테니카에서 나온 거. 응? 예. 네. 미래인 이거를 드리래요. 축하드립니다. 예, 좀 보여주시면 곤충과 거미 이런 게 참 어떻게 학습만한데 이게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애들이 요즘 열광하죠. 이거 미래엔에서 나온 학습만합니다. 세비님 축하드립니다. 예, 열광합니까 확실히? 열광합니다. 예. 그리고 알쏭달쏭 그 개미집의 구조와 개미의 특징들을 아주 자세히 다룬 학습만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뭐 어쨌든 가볍게 하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렸을 때 60kg, 예. 60kg에 183. 183. 컸죠. 예. 일단 말랐네요, 체구가. 많이 말랐었어요 그때는. 그렇구나. 언제부터 이렇게 조금 불어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결혼하고 났는데 우리 와이프의 특징이 잘 먹고. 가면은 많이 시켜요. 예. 근데 본인은 젓가락 하나로만 먹고 다 해결해야 돼요. 지금 와이프 탓하시는 겁니까? 제 체중의 한 70%는 그 친구의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와이프가 갑자기 친구가 됐네요. 근데 예. 거꾸로 저를 자꾸 살 빼라고 하는 1인 중에 하나고 예. 그래도 뭐 사실 우리가 오늘의 주제는 키 아니겠습니까? 키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진짜. 일단은 어머니 고민. 예. 가볍게 한번 좀 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키 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제가 우선 키나 체중을 논의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숫자를 잊어버리세요. 키라고 하는 개념도 체중도 그렇고요. 만약에 작다 크다 이 개념보다는 아이가 건강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혹시 만약에 부모님의 키에 비해서 아이가 너무 작다. 그럼 이 아이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키나 체중은 아이가 건강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불이 나면 사이렌이 울려요. 네. 그러면 사이렌 끄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불을 끄는 거 목적이거든요. 오, 야, 비유가 키나 적절하네요. 체중은 그 아이의 건강을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가 작다, 키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아이의 건강 이상은 없는지, 그 다음에 먹는 게 이상은 없는지,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이의 정서나 다른 건 문제가 없는지가 다 먼저 알아낸 상태에서 예.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먼저 아이한테 대처를 해주는군요.
여기 아무 이상이 없어.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마음 놓게 키를 키우자. 이게 예. 돼야 되는 거겠죠. 예, 예. 오. 무조건 아이가 작으니까 키 키운다. 살이 쪘으니까 뺀다. 체중이 적으니까 늘린다. 이 개념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예. 그거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기 아기콩님 그 의견도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숫자는 잊을 수 있지만 버릴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버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작으면 그 작은 걸 통해서 왜 작은지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버리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네요. 아니 사이렌이 아까 울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시끄럽다고 저 사이렌을 안 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나한테 전해주는 네. 아이가 메시지거든요. 네네네. 나 문제 있어 하고. 오.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무조건 멸치 먹이고 우유 먹일 것이 아니라 네네.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원인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중요한 건 아까 그 멸치와 우유 말씀하셨는데 영양은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과하다,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칼슘에 대한 걸 말씀 아까 그 멸치나 우유나 결국은 중심은 칼슘이 들어가게 되는 네네네. 것인데 지금 키를 논의하면서 걱정하면서 드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칼슘일 거예요. 네네네. 근데 맞아요. 영양소는 너무도 많아요. 뭐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칼슘은 다른 것들은 부족하다 해서 우리 생명이 좌우되지는 않아요. 근데 칼슘이 부족하거나 많게 되면 경기를 하거나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 모든 식물에는 칼슘은 충분히 다 들어가 있어요. 굳이 뼈채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지 하더라도 어떤 음식을 먹어도 칼슘은 충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만 요, 흡수율이 문제예요. 요 얘기를 좀 깊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일단 궁금해요. 질문을 좀 받을게요. 우리 키가 유전인지 너무 궁금하다는 모카꼬맘님의 어떤 이제 질문. 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 그 키와 관련된 제품들, 상품들,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걸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야 키는 유전은 작아 네. 하면서 자꾸 유전이 70%라고 했다가 50% 30% 요즘은 키는 유전 없어. 예. 부모님은 작은데 얘는 커 이렇게 맞아, 이런 맞아.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하지만 키는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머리랑 마찬가지네요. 이게 머리랑. 몇 퍼센트를 논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 아이의 키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식습관, 생활 패턴, 영양, 운동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네. 만들어진 게 키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또 유전이라고 해서 꼭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그 윗대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유전은 무시를 못합니다. 유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만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많게는 5cm 이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키를 받아서 내가 평균적으로 자라야 될 것이 만약 1m 한 70이었다. 그러면 플러스 5cm 하게 되면 1m 70대 후반을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60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겠죠. 그렇군요. 예. 자, 황지연님의 질문도 하나만 제가 받아볼게요. 남자아이들은 키가 몇 살까지 크나요? 여자아이들은 몇 살까지 크나요? 자,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네네. 고등학교 한 1, 2학년이 지나게 되면 성장이 완료기로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예. 1학년이요? 여학생들은 초경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성장 완료기로 들었습니다. 근데 성장 완료기라고 해서 성장이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장 완료기는 완만하게 수년간 키가 자랍니다. 근데 그 완만함의 정도와 네. 수년간의 기간은 본인의 자기 관리와 노력에 따라 달라져요. 네.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도 조금 키가 자랐다는 말이 진짜일 수도 있군요.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보통 성장판이 아무리 늦게 다친다 하더라도 17, 8세가 되면 다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난 군대 갔다 와서도 컸다는 말씀들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체형에 의한 키입니다. 어. 이런 키하고 이 키가 다르죠. 네네. 네. 자, 지금 한창 20대, 30대 때 키하고 지금 엄마 아빠들 예. 4, 50대가 넘어가면 키가 줄어드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공감해요? 아니 우리 남편이 저보고 맞아요를 키가 세 번이나 하네? 네, 속인 거 아니냐고. 예. 맞아요. 이 척추가 이제 군대 가서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바뀌고 예. 여학생에서 이제 그 여성으로 바뀌게 되면은 근육을 허리를 잇는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서 몸이 쫙 씁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3 내지 5cm가 거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주제가 키에 관련된 거고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질문이요 막 폭풍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답변을 우리가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팩트만 딱딱딱딱 꽂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 아기콩님도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할 것 같다요라고 의견이네요. 이거 질문 아니네요. 예, 칼슘약을 챙겨 먹어야 할까요, 모카꾸맘님? 단답을 하게 되면 드시지 마세요. 네. 칼슘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먹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 귀요미맘님은 우리 큰아이가 키도 작지만 다리에 마디가 짧다고. 야, 이거 마디가 짧은 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성장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위아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도 있어요. 오. 우리가 통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위아래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도 자랄 수 있는 거라서 네네네. 타고난 어떤 그 조건을 네. 무시를 못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지연님이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장판 주사라고 있잖아요. 그 키 크는 주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장 호르몬을 이제 말하는 건데 예. 단납식으로 얘기한다면 분명히 효과는 100%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돼요. 근데 이 알파가 1cm가 될 수도 있고 2cm가 되고 3cm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되는데 네. 자, 첫 번째 아이한테 성장 호르몬을 놓을 때는 우리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잖아요. 네. 분명히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맞아요. 때문에 그 아이의 조건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요즘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아이들한테 많이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고 많이 물어봐요. 성격. 과거에는 우리가 키 저신장을 얘기할 때 네. 숫자적인 개념이 강했었어요. 네. 1년에 4cm 이상을 못 크거나 또래들보다 10cm 이상이 맞아, 작거나 맞아. 아니면 3%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한 2000년 넘어오면서부터는 심리적인 저신장이라고 해서 아이 성격을 봅니다. 심리가 포함되네요. 만약 1m 98인데 실제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1m 98인데 2m가 안 돼서 나는 큰일 날 것 같다는 아이 치료를 해야 돼요. 1m 50인데 뭐 어때 내가. 그애는 치료 대상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격을 보는 성격을.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성장 호르몬은 한번 시작을 하게 되면 기간이 길어요. 한 1년 반, 2년이 어떤 긴 롱텀으로서 아이의 효과를 볼 수 네.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장 큰 부작용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경제적인 겁니다. 네, 엄청 비싸죠. 그거 부작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에요. 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생활인은 얼마 정도 하나이기 얼마 때문에 정도 하나 이거 보험도 안 되는 거죠? 보험이 거의 100%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보험이 되면은 아이가 불행해요. 예. 뇌종양이 있거나 성장 호르몬 분비가 실질적으로 전혀 되지가 않거나 네. 콩팥이 망가져서 못 되거나 아니면 유전성의 어떤 질환이 그러니까 보험이 된다는 것은 유쾌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체중 비례기가 되는 것이라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차 한 대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네. 어린 때 하게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게 그러면 들어가죠. 선생님께서 그럼 추천을 안 하시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 병원에서 아이의 성격을 보세요. 성격을 보시고. 아이의 성격이 실제로도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본인이 희망을 하고 엄마가 고민하다가 네. 중학교까지 와서 결국은 다시 왔어요. 네. 치료를 못하고 근데 네. 그때 이미 성장판이 거의 다 다쳤습니다. 네. 근데 어떡해. 아이가 엄마를 대하는 게 거의 진짜 히스테릭하게 돼요. 오. 그러니까 엄마는 효과가 없어도 좋으니까 해달라는 거야. 이유는 해서 안 큰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 아이한테 말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집착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네네. 외모에 대해서.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도움의 방법을 꼭 성장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움의 방법을 갖다가 해야지 뒤에 왜 우리 사춘기 때는 안 그래도 어딘가 자꾸 뭔가 터트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그 터트리는 대상이 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애들 중에 급식 안 먹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빨리 먹고 커야 되는데 관리하느라고. 아, 예. 체중에 대해서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은 네네. 오해가 있어요. 체형은 건강한 체형이 되야 되는데 네. 어른의 유사 체형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어머, 야, 나 너무 와닿는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오늘 폭풍으로 막 들어와서 제가 사실 질문을 몇 개 놓쳤거든요. 예. 아까 칼슘 얘기를 했잖아요. 그 칼슘이 많이 들어간 거는 뭐가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뭐 시금치도 그렇고 예. 또 뭐 뼈채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이 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딸기를 예를 들게요. 30년, 50년 전의 딸기는 예. 지금 딸기하고 다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비타민이나 철분이나 칼슘의 비율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30년, 50년 전에 딸기는 자, 우리 늙었네요. 그죠? 어릴 때 사과 기억나세요? 네.
작았죠. 예. 근데 예. 쉬어요. 지금 사실 사과는 웬만한 아이들 얼굴만 하고 물이 많고 달아요. 예. 맞아요.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나 우리한테 유익한 성분들은 줄어들게 됐고 당분과 수분은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맞는 그 적고 이 문제가 결국은 예. 과거하고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네. 어머, 나 오늘 여러 가지 짚고 가네. 아이고, 리액션 자꾸 잘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5개념의 확인 시간 아, 같아요. 예. 어머, 세상에. 예, 어떻습니까 리액션이 아주 아주 살벌하죠. 고맙기만 예, 하죠. 아이고, 예. 참, 예, 빛의 자녀들님 반갑습니다. 오늘 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처음 뵌 것 같은데 아들이 32개월 현재 4살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엄청 잘 먹는데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활동량도 많은데 키가 잘 안 커요. 예,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 영양은 균형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그 우리가 영양을 얘기할 때 가장 주가 되는 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메인 주 영양소가 될 거예요. 네. 이게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이 잘 먹는다고 하셨었는데 뭘 잘 먹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빵을 잘 먹는다, 과자를 잘 먹는다, 고기를 잘 먹는다. 네. 결국 비율이 언밸런스가 돼버립니다. 어, 동물성을 많이 먹느냐, 식물성이냐, 포하냐, 불포하냐, 이 균형이거든요. 균형. 아무리 잘 먹는다 손 치더라도 어른에 비해서는 먹는 양이 작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먹기 때문에 불균형이 될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먹는다, 뭘 먹는다 보다도 뭐를 어떻게 먹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자, 균형을 맞추십시오. 자, 세비님, 비타민 보조제가 키 크는데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요 세 개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예. 어떤 비율일까요? 황금 비율일까요? 보통은 성장기 아이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 탄수화물은 전체 50 내지 60%, 예. 단백질은 20 내지 30%, 지방은 20% 내외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예. 문제는 그 비타민과 미네랄은 예. 주 기능이 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메인 영양소를 보조하는 거예요. 대사를 시키는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되면은 장작이 있어야죠. 네. 근데 산소가 없으면 불 안 붙죠. 예. 네, 안 붙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산소와 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근데 공기만 있고 장작이 없으면 불 피울 수 없죠. 네네네. 그렇죠. 실제로 불 태우는 건 장작이죠.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메인으로 제대로 들어갈 상태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인데 네. 비타민과 미네랄의 공급에 있어서는 아이의 식습관, 식단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아이한테 오. 도움이 되는 게 철분이었어. 네. 근데 아이한테 조금 철분을 주겠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아니거든. 예. 그렇구나. 찾아야 되는구나. 아니그덩으로 갑자기 마무리를 하시니까 참 이렇게 갑자기 반말을 이렇게 딱 훈훈하게 끝나네요. 어쨌든 선호맘님. 아, 나도 저거 궁금해요. 네, 옛날 어르신들이 저희도 포동하게 살쪄 놓으면 그게 다 나중에 키로 간다. 이 하는 말이 옛날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의미가 없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 성장판과 성장판 그 사이 연골 조직들이 예. 쉽게 얘기해서 스펀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몸이. 다 이렇게 체형이 딱 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웬만한 아이들은 다 통통해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체형을 잡게 되면 이제 쭉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지 통통하다는 개념이 비만으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예준정임맘님, 예, 질문 좀 많이 받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황 누구죠? 황지연님이랑 약간 좀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그 무릎에 어떤 충격을 주면요 키가 안 크냐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뛰어다니고 막 이런 거는 상관이 좋습니다. 없어요. 좋은 성장판은 자극을 할수록 오. 그 성장에 도움을 줘요. 네네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또 있나요? 그 근육이 네. 아이의 하체를 튼튼하게 잡아준다는 전제 하에 예. 그러니까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자꾸 자극을 주게 되면은 네.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얇은 볼펜 세워놓으면 쓰러지죠. 그렇죠. 두꺼운 거 딱 넣으면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체가 튼튼하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전제 하에 운동을 하고 자꾸 쿵쿵쿵쿵 자극을 주면은 성장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네네네. 하체가 아이가 근육이 약한 상태라면은 부상의 우려가 높아지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기콩님 키와 스트레스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는 예, 아까 모든 심리적인 게 요인이 네. 찾아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관계가 있네요.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린다면은요. 예.
우리가 호르몬은 항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24시간의 시간을 맞춰서 이제 돌게 되는데요. 네. 저녁이 되면은 해가 지면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면서 우리 체온이 낮아져요. 네. 나 이런 얘기 너무 좋아. 그래서 호르몬이 우리 한 너무 9시 전후가 되면은 졸려요. 맞아요. 그때 자는 게 정상입니다. 오. 그래서 한 9시, 10시 정도에. 네. 그 멜라토닌이나 호르몬이 나서 체온이 낮아지고 자면은 그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키 성장이나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이 되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서는 울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서 잠이 들었어요. 예.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체온이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그쪽에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예. 키를 키우게 되거나 어떤 꼭 성장 호르몬은 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팠다가 잠자고 나면 좀 낫죠. 네. 그러니까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예. 이제 이런 기능들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잘 때는 아이가 좀 안정적으로 자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우리 아들이 꼭 자기 전에 자기 싫어서 발버둥을 쳐요. 자라고! 하고 이불을 덮어놓고 잉잉잉잉 거리면서 잔데 그 뒤로 많이 안 자란 것 같기도 해요. 아,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제 알았네요. 엄마 아빠는 다른 거 하는데 나만 자라고 하게 되면 안 자죠. 네. 오, 저희 아들의 네, 중요한 아빠 미소 약간 뭔가 그거예요. 맞아요. 야, 지금 이거 같이 자야 되거든. 예, 옆에 아줌마 보고 아빠 미소를 이렇게 짓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중요한 건 아이들한테 너는 아이니까라는 단어가 참 나빠요. 네. 그 아이도 분명히 억울하구나. 스트레스 얘기하게 되면 애가 무슨 스트레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스트레스 자기가 자기 표현을 더 못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더 많아요. 아, 예. 어머, 그렇구나. 좀 잘- 미안하다. 예. 미안하다고 사과 제대로 하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안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미안하다. 정말 넘어가죠. 사과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몇 살 때 병원에 가서 키가 클지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모카꾸맘님 질문 늦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 키에 지금 포커스가 돼서 예. 그런 건데 키를 얘기하지만 그 키라는 단어를 건강으로 바꿔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은 체크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요. 네. 자, 우선 집에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예. 아이의 체중과 키에 대해서 계속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오, 어? 그랬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와 주시게 되면 어느 연령대가 된다 하더라도 네. 아이한테 제가 도움을 드리기가 편합니다. 예, 근데 수월하고.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또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을 꼭 키에 연관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한 5세 이후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체크해 볼 걸 권해드릴게요. 네. 성장판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 실제 아이의 나이와 뼈 나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뼈 나이가 빠르면 성적 습득을 염려하게 되겠지만은 느려도 안 돼요. 예. 느리면은 오해가 있는 게 그만큼 클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는 절대 아닙니다. 성장판이 느리게 되면은 사춘기 때 우리가 키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5cm 전후를 꾸준하게 자라다가 네네네. 사춘기에 들어서서 15, 20cm를 쑥 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성장판에서 뼈 나이가 느리게 되면은 사춘기 때 급성장이 잘 안 옵니다. 네. 어떻게? 그래서 또 자꾸 이렇게 키만 논의하게 되는데 뼈 나이가 느리다, 빠르다는 분명히 건강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5세 이후에는 예. 꼭 키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장판을 좀 찍어볼 것을 꼭 권해드릴게요. 그럼 어디 가서 찍어요? 성장판을? 성장판을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찍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찍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서로 간에 그 예.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아이한테 도움에 대한 조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소아청소년과나 아니면은 그 내분비 선생을 찾아갈 수 있으면 예. 내분비 고시안 선생님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으면 되겠네요. 네. 뭐꼭 저한테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병원이. 그 얘기 해도 돼요? 진짜 궁금해서. 저는 대치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대치역이요? 아우, 비싼 동네. 비싼 데 있네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대치요. 혹시라도 대치동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고시안- 언제든지 오십시오. 예.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병원 내에서 쿠키도 굽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저는 병원을 항상 하고 싶은 게 사랑방이에요. 아. 수다 뿌리러 오십시오. 하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나 봐요. 훈훈하네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냥.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대치동이랑 사람이 좀 어울리진 않는데. 의사하고 법 하는 분들인데 예. 안 그래도 법원 갈 땐 쫄아서 가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안 그래도 아파서 병원 가는데 저도 이제 병원 가게 되면 싫어요, 저희 동료들이. 예.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군요. 헌병수 씨가 법 전공하셨죠? 예. 제가 예. 어릴 때 많이 노셨어요? 놀았냐고요? 많이 활발하게 뛰어노셨냐고. 예, 많이 까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키가 컸을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엄마한테 182 꼭 정도 부탁을 드리고 되거든요. 싶은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한대수 씨라고 가수 아세요? 예. 저희 윗세대의 그 통기타 예. 포크송 가수였었는데 뉴욕으로 아이를 데리고 떠나신대요. 초등학생인데 예. 초등학교 우리 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유, 우리나라 한대수 굉장히 어? 씨가. 좋은데 왜? 예. 예. 그래서 지금 엄마들 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키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시는데 그 궁금하시기에 앞서서 제가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밖에서 좀 많이 뛰어놀아라. 운동이 별거냐? 뛰어노는 거지. 햇볕을 보면서 뛰어놀아라. 네. 클럽 갈 필요 없고 기구 살 필요 없다. 몇백만 원 하는 기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디 클럽 가서 좋은 선생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밖에 나가서 햇볕 보면서 뛰어놀아라. 놀 수 있는 핑계거리 주는데 왜 안 노냐? 그러면 학원 가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해요. 네. 뛰어놀게 좀 해주세요. 예. 아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나도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 나가서 놀아야겠네. 이제 날 풀렸잖아요. 밖에서 많이 신나게 추워서. 뛰어나도 이렇게 법대도 가셨고 저희 아들도 500년 뒤에 공부한다고 하더니 대학 가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얘기를 좀 약간 할게요.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웬만하면 질문을 좀 받고 싶은데 그냥 개인적인 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키가 많이 작았었어요 어렸을 때요. 진짜요? 예. 조금 했는데 역전을 했습니다. 여기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중3 때부터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유를 하루에 1000ml씩 먹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우유 배달을 일부러 했어요. 뭐 여건이 안 좋으니까 매일매일 우유를 사 먹기 또 돈도 아깝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유 배달을 하면서 몰래 거기 남는 것들 까먹고 하다 보니까 매일 1000ml를 먹었어요. 예, 근데 방학 거기서 기간 동안 제가 그러면- 부연 설명드리면 네. 우유 때문에 큰 것보다도 예. 자 아까 제가 호르몬 시간대에 배달을 해서 나온다고 많이 했잖아요. 뛰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은 예. 유출하지 마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체온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새벽 4시 정도가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예. 이때 깨서 움직이면 우리 몸이 가장 순리적으로 도는 거예요. 네. 몇 시요? 아까 몇 시? 새벽 4시부터. 새벽 4시? 밤에 잠을 못 자다가 예. 어느 순간 되면 정신이 말짱해지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새벽 4시 전후거든요. 4시. 그때 깨는 시간이에요, 예, 몸이. 그냥 기억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4시 이렇게 써놓으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 뭐 압니까? 허명수 씨가 우유 배달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셨을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뛰었어. 예. 이제 이게 이제 크게 한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배달을 시키십시오. 나중에 아이에게 배달을 시키세요. 예. 야, 이게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곰돌이 닮았다라는 의견. 제가 별명이 곰돌이 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 오늘은 주황색으로 의상이- 입으셔서 젤리곰 같아요. 젤리곰. 야, 네, 야. 너무 귀여우세요. 젤리 같다는. 제가 한번 중국에 강의 있어서 갔더니 이거 통통한데? 그 말랑말랑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예. 나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팬도하고 싸웠냐고. 예. 아, 선생님, 약간, 선생님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예, 2월 24일. 날. 예. 예. 진행을 하신다면서요, 여기 육아학교에? 지금 이렇게 옆에 든든한 분이 계신데 그때는 이게 예, 예. 그거 없이 어떻게 저 혼자 그때도 좀 같이 들어오셔서 이런 토큰 질문 알려주시면 좋을 것 키나 같아요. 건강이나 영양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엄마분들하고 예, 예. 그 전에는 우리 최한나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정말 아주 뭐 충격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육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네.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큰 고민이 성장, 비만, 키 정말 관심 많거든요. 예. 저는 정말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싶네요. 네네네. 기대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심을 이제 현실로 좀 옮겨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이에요. 관심과 이건 많은데 네. 그래도 학원, 그래도 공부 이게 쪽 하니까 아이들이 맞아요. 움직일 시간이 없어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친구들 오게 되면은 10명을 검사하게 되면 비타민 D가 10명이 다 낮아요. 예. 이게 밖에서 활동할 시간이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예. 뛰어놀게 해주세요. 네. 운동 별거 아닙니다. 네네. 밖에서 땀나게 뛰어노는 게 운동이에요. 예. 운동과 그 노동의 가장 큰 차이는 즐거움이거든요. 노동도 즐겁게 하게 되면은 그거는 취미가 되잖아요. 야, 요거 명언이네요. 동 라인 맞춰갖고. 아이들한테 태권도 보낸다. 뭐 수영 보낸다. 가서 태권도 하는 게 아니라 태권 춤추고 있고 앉아서 수다 떨고 있고 수영장 가서 물장구 치고 이거 운동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밖에 나가서 공 하나 던져주고 신나게 뛰어놀게 하는 이게 운동이거든. 자, 괜히 예. 그 학원비 조금 아끼셔서 엄마 저 보석 사시고 아이들은 비타민 D 올려주고 예. 그러면 키 큽니다. 아주 좋은 예. 얘기. 아, 예. 저렴한 정보네요. 아주. 네네네. 운전들. 자, 혼재조아님 질문 좀 해가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늦게 해드렸죠. 비염이 키 크는데 영향이 있나요? 큰 영향을 줍니다. 비염이요. 네. 쟤도 비염이 그게 있는데.
영향이 비염이 있군요.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우선은 비염이라고 하는 것은 알러지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예. 알러지가 있게 되면은 밖으로 보이는 게 비염이나 아토피나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알러지도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양을 먹었을 때 영양소에 대한 손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여러 가지 건강 면에서 호르몬의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네. 염려가 있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또 비염이 있게 되면은 아이들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게 되거나 숙면을 이루지를 못하게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돼서 비염이 있으면은 성장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네, 입 벌리고 자는 애들 꼭 입을 좀 닫아놔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숨을 어떻게 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자는데 보기가 비염을 치료해 줘야죠. 예. 병원에 갈게요. 예. 갑자기 정색을 하네. 아니 숨 쉬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걸 닫아버리면 아니 입을 좀 이렇게 뭐 막아주든가 해야지 뭘. 지식의 위험이 있죠. 그 예. 식염수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든가 뭔가 조치를 취하고 병원 치료를 예. 받아야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미안합니다.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빛의 비타민 D 자녀들님 영양제 비타민 D 올라왔네요. 영양제도 먹으라고 하던데 이것도 자, 밖에서 그 비타민 D나 네. 철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해도 문제입니다. 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과했을 땐 간독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 함부로 그 먹기보다 네. 꼭 체크를 해볼 거 권해드립니다. 네. 건강검진으로 밖에서 아이들 신나게 그 뛰어노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비타민 D가 어떤지 빈혈은 없는지를 한 번 정도 체크해볼 걸 꼭 권해드릴게요. 네. 뭐 오늘 뭐 사실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을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별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그 한 2천 몇백 원에서 한 3천 원 정도는 나가잖아요. 오늘은 계속 이렇게 웬만한 그 정보들을 조금 선생님께서 이게 좀 다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돈 안 드는 정보. 비타민 D는 좋잖아요. 그냥 햇볕 보기로. 아니 그런 그렇죠. 건 이제 그분의 의견이고 자, 물음표를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비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선홍맘님 비염은 우리가 식염수로 옛날에 한번 배웠죠. 예, 한번 다시 보기 해갖고 보세요 그런 이비 거는. 인후과나 그, 소아에 비염이라고 하는 건 알러지는 사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드러기를 하는가 예를 들게요. 누군가는 닭고기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요. 그건 맞아요. 닭고기가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나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염도 단답식 답은 없어요. 그 아이의 원인을 찾아줘요. 누군가는 계절하고 관계가 돼서 건조하면 비염이 오게 예. 되고 누군가는 꽃가루에 알러지를 해서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꼭 반대로 장마철에 습해서 비염이 오기도 하고 네네.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단답식으로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저희 비염 우리 이재국 원장님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제국이죠. 오재국 이재국은 아빠 왔다 그 분이죠. 그 재국 씨가 두 분이나 나오셔서 병원에 가시면 알레르기 검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이 아이의 알레르기 소지를 쫙 훑어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조심하시면서 예.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끼리 다 이렇게 잘 아시나 봐요. 아 오제국 원장은 제가 친해요. 어. 그 따님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했었었고. 아 그렇군요. 어떤 치료를 응? 그건 뭐 개인적인 거라. 궁금해요. 오제국 원장도 영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오재국 원장님 거 다시 보기로. 이재국 작가님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잘생기셨잖아. 예. 목소리도 좋으시더라고요. 예. 자, 우리 황재현님, 어린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키가 크면 나중에는 빨리 멈추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예. 부모님의 키의 조건에 비해서 아이가 좀 많이 크다. 네. 그래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다 크신 분 상태에서 아이가 같이 커간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예. 근데 부모님의 조건에 비해서 아이의 성장률이 조금 빠르다 할 네. 때는 성조숙증에 대한 걸 꼭 한번 체크할 우리가 필요가 성조숙증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그게 박수만 문제가 쳤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컸던 아이들이 그 동기들 친구들이 커갈 때 자기가 안 크게 되면은 예.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예. 나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나보다 커진다. 사실 부모가 봐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당장 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 크다라고 꼭 좋아지지는 마시고요. 네네. 아이가 부모님의 조건에 비해서 너무 성장률이 빠르다고 할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해볼 거 예. 권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따가 성조숙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빛의 자녀들님 그 질문을 하나 받겠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키 크는데 방해가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모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됩니다. 예. 다만 효율적인 것을 갖다 그렇죠. 논의한다면은 같은 운동을 같은 시간대에 했을 때 네. 뭐가 더 도움이 되느냐? 네. 햇볕을 보면서 다리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예. 농구가 막 유명하죠. 농구, 축구, 배구, 등산, 빨리 달리기,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솔직히 그 중에서 어느 특정 종목을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배드민턴을 좀 많이 권해드려요. 아, 그 이유는 농구, 축구, 배구는 어디 가서 해야 되고 맞아요. 여럿이 팀을 짜야 되고 맞아요. 나한테 공이 안 오면 나는 쉬어요. 예. 배드민턴이나 탁구는 100% 나한테 공이 옵니다. 예. 또 파트너, 엄마, 아빠, 동생, 언니, 누나, 형 누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으면 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탁구는 벽 보고 쳐도 돼요, 혼자서. 예. 그래서 좋아요. 좋은 특히 이제 정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핑, 러닝, 스트레칭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줄넘기 같은 거는 줄넘기도 좋죠. 근데 솔직히 줄넘기가 재밌어하는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재미가 좀 떨어지죠. 재미없죠. 예. 예. 그렇죠. 아유, 딱 현실을 딱 짚어주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이. 마음을 그냥 예. 탁 짚고 운동은 계시네. 재밌어야 돼요. 예. 또 경제적이고 예. 맞아요. 배드민턴은 예. 자, 이게 키가 쑥쑥 큰 것이 이게 계절과도 연관성이 있냐라는 아기콩님의 질문입니다. 여기 저 질문 주신 분은 겨울에 쑥쑥 컸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 물론 이제 아이들마다 이건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뭐가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가을 겨울은 우리가 이제 추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추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체지방이 늘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몸이 움츠러지기 때문에 이때는 키가 잘 안 커요. 예. 오히려 봄에서 초여름, 예. 예. 3월, 4월, 5월, 6월 예. 완전히 더워지기 전 요때까지가 지금이네요. 지금이네. 키 크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오. 그때 나가서 배드민턴 하고. 그렇죠. 네. 예. 예. 아직은 근데 유아라 아이가 배드민턴 하면 내가 재미가 없어요. 그때는 못 치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우리- 아이한테 예. 공받기, 공받기. 배드민턴 도구를 써야 되지만은 예. 보통 한 이제 5살 이하 애들은 도구를 못 써요. 네네네. 그래서 몸이 그거든요. 예. 공을 아이 앞에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이 옆에 예. 던져주면 그걸 받기 위해서 뜁니다. 음. 좀 과한 아이들은 슬라이딩도 하고 예.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예. 키즈 카페 이런 데 많이 가도 참 도움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 주는 거예요. 예. 신나게 재미있게 깔깔거리면서. 네네네. 아, 키 그렇구나. 크는 데는 뭐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없다. 네. 라고 어쨌든 결론을 우리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님 질문 하나만 더 받을게요. 일찍 자야 키 큰다. 저게 사실 이게 뭐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라고 예. 뭐 맞아요. 이렇게 많이들. 음. 근데 솔직히 성장 호르몬은 24시간 계속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잘 때 폭발하듯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은 예. 그때 수면에 이렇게 그때 이제 폭발하듯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오. 근데 이게 그때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질의 수면, 깊은 수면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몇 시에 자느냐보다도 수면의 질이 중요해요. 비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키가 못 크는 거군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것도 물론 도움은 분명히 되는 겁니다. 다만 일찍 자면서 양질의 수면. 그러면 아이에게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부모로서. 우선 그 일어나는 시간부터 하루 전체 일과를 갖다가 가급적이면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낮잠을 갖다가 4시부터 6시까지 잤어요. 예. 얘가 일찍 잘 택이 없죠. 그렇죠. 또 낮에 하루 종일 그냥 그 아이가 방에서만 꼼짝꼼짝 하고 있어요. 잘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하루 전체 일과를 맞춰줘서 우리 리듬은 우리 몸은 사실 상당히 좀 단순한 게 있어요. 네. 어떤 규칙화에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몸이 기억하고 따라갑니다. 네네네. 그걸 아이한테 도와줘야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아이를 조금 이렇게 막 뛰어놀게 하면 또 아이가 또 잘 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트램펄린 있죠. 트램펄린을 집에 또 이게 하나 싸놨어요. 이 아이 키 크라고. 그런 거 괜찮죠? 좋죠. 잘했죠? 근데 부상의 염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죠. 네. 통통통 휙. 거기서 다치는 아이들 많습니다. 예. 갑자기 겁을 주세요. 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 훈제주원님 1년에 4cm 이상 안 크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1년에 몇 센치 정도가 연령에 따라 커야 다르지 않나요? 그게 한 5cm 전후를 갖다가 우리가 사춘기 전에는 예. 그
그 평균 그걸 예. 보게 되는데, 근데 이게 꼭 어느 한 포인트를 봐서는 안 되는 게요. 어느 해는 아이가 3cm 클 수 있고 그 다음 해는 7cm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장 곡선에서 여유 있게 아이를 봐야지만 되는 것이지 네. 단기간을 기준으로 보지는 않아야 될 겁니다. 예. 3에서 7cm. 네. 단기를 기준으로 보지 말자. 예, 예, 뭐 아우, 이런 진짜 얘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막 흡수하고 있어요. 꿀정보 예, 너무 예. 좋네요. 자, 그 빛의 자녀들님 오늘 질문을 아주 뭐 이렇게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유아들 낮잠은 몇 개월까지가 적절할까요? 자, 저거는 벌써부터 솔직히 낮잠이- 그 답은 없어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돌 넘어가서부터는 아이들한테 낮에는 그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2시간 안쪽을 재워라.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유치원 가고 이제 갈 때면 2살 이후부터는 그 자는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을 넘지 마라. 이제 네.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마다 특징이 다 다르게 되고 활동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일괄적으로 다 논의하기는 어렵고요. 예. 아이의 활동력과 그걸 보면서 정해야 될 거예요. 예. 저희 아이도 어느 순간 5살 됐는데 낮잠 안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다면은 낮잠 자는 시간대를 아이가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의 중간 타임. 예. 예를 들어서 10시에 자서 6시에 깬다고 하면 중간에 3시잖아요. 예. 그럼 낮 3시 전에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좋은 정보. 중간 시간. 네네. 너무 꿀정보다. 보통은 이게 지식이 있으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애는 왜 안 맞는 거지 하고 불안해 하시는데 네네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아이에 맞춰서 예. 적절히 엄마가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맞춰주세요. 네. 자, 그리고 귀요미맘님 질문 하나 올려주세요. 받을게요. 자, 아이가 5살입니다. 키는 평균 훨씬 미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체중은 평균 훨씬 미달이신가 봐요. 예, 병원에서도 염려를 하셨다. 작은 키에 맞게 체중도 작은 게 정상인가? 자, 키는 부모님의 그 조건을 봐야지만 될 거예요. 근데 체중은 부모님의 조건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게 물론 애가 작으니까 체중도 적게 나가야 된다 이 개념보다는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될 겁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아주 그냥 과한 경우에는 저는 그런 예를 자주 드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차, 네네. 작은 차인데 그 껍데기는 대형 차를 얹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가기가 힘들죠. 네네. 아이가 그 5살이면은 5살에 맞는 심장과 콩팥과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은 5살에 맞게끔 돼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체중이 7살짜리 체중이 얹혀 있게 되면은 그만큼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체중 발달에 대한 것은 조금 아이의 성장률에 좀 맞춰서 가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지연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시네요. 탄산음료를 먹으면 키가 멈춘다고 하는데 이게 속설인가요? 아니면은 글쎄 탄산음료 요즘은 그 아무것도 넣지 않은 탄산수도 나오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이제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판타. 어떤 예. 그 기호식품에서 예. 이런 것들은 맛을 내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돼요. 예. 인은 왜 우리 음료 마시고 나게 되면 입이 들쩍지근하면 또 당 뭐 땡기게 예. 되고 특히 라면 먹고 나도 뭔가 좀 자꾸 땡기. 그쵸, 그 맞아요. 뒷맛이 이제 그 인에 대한 것이 남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 인이 우리 몸에서 칼슘을 빼내요. 나쁜 녀석이군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을 만들게 되어지게 되고 아이들 골성숙에 문제를 주게 되는 거라서 탄산수는 괜찮은데 탄산수를 이용한 음료는 이제 좀 다소 자제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제해 주십시오. 인이라는 녀석이 있었군요. 그거 하는. 근데 인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인도 칼슘하고 균형이 맞춰서 정상적인 식품에도 인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첨가물로서 임의적으로 넣어서 과하게 되면 이제 문제라는 얘기죠. 살다 처음 들었네요. 이 같은 거 콜라에 넣고 하룻밤 놓으면 사라지잖아요. 다 녹아서. 네네. 그게 칼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칼슘이 빠져서. 예. 세비님은 그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키는 중상위인데 몸무게는 하위예요. 예. 저게 참 제일 어려운 건데요. 네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데, 네네. 야, 저놈은 좀 얄밉게도 저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대사율을 얘기하게 됩니다. 네.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은 배우셨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고 거기에 크레스 사이클이 있어서 ATP를 어떻게 만든다. 어우, 기억이 안 나네요. 배웠나요, 우리가? 우유 배달하느라 바빴어요. 예. 동수 씨가. 그게 ATP라고 하는 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예. 팔을 움직이고 이때 에너지를 쓰는 것이 이게 AT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예. 차가 가솔린으로 가야 되듯이. 근데 누군가는 이 ATP를 30개 쓰고 누군가는 50개 씁니다. 예. 그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서 누군가는 살이 안 쪄요. 아무리 하더라도. 예, 예, 예. 응? 그래서 체중이 작다라고 해서 꼭 이게 병적이다 아니다. 이걸 논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네. 그 아이의 에너지 대사율을 알아야지만 아, 이 아이는 체중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안 찌는 거라서 문제가 있구나. 예, 예. 아, 이 아이는 오히려 그 체중 안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네. 이걸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키에 비해서 체중이 적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잘못됐다 잘됐다 네네. 이걸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마른 애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키는 큰데 빼짝 말라갖고 맞아요. 별명이 항상 젓가락이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 말라갖고 그랬는데 또 보면 많이 먹어요 그 친구들이.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훈제조아님 그 아까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그 엄마 키에 따라서 아들 키에 영향을 준다. 이거 뭐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아, 꼭 엄마라고 딱 하니까 그런데 파더도 부모님의라고 이제 부모님. 바꿔야 되겠죠. 괜히 저렇게 해서 뭐 엄마 키가 작다 뭐 이건 아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의 조건에 예. 따라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줄 수도 저는 있다. 남편이 키가 커요. 네. 근데 저는 난자로 똥자로 만났거든요. 난자로는 뭡니까? 난쟁이 너무 예. 가슴에 울컥해서 그래서 예, 예. 지금 키 얘기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예. 우리 아들들만은 키 크게 키우고 싶어서. 키가 몇이나 되시죠? 그런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아 이게 부모라고는 하는데 예. 부모의 그 격차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예. 너무 글쎄 질문이 이제 어렵죠. 꼭 맞는 건 아닌데요. 네네네. 왜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알러지도 그렇고 모체 영향을 사실 조금 더 많이 받게 돼요. 그 이유는 남자가 하는 것은 사실 임신을 할 때 정자 제공밖에는 없는데 아, 예, 예. 10달 동안 엄마와 같이 있게 되다 보니까 예. 그 환경 내에서 엄마의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받는구나. 것이죠. 근데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예. 아빠의 영향도 사실 꼭 엄마가 크다고 해서 아빠가 거꾸로 엄마는 큰데 아이가 아빠는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아이가 크느냐? 꼭 그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정말 멸치를 이만큼씩 먹이거든요. 먹어, 이거 먹어. 그래서 막 괜찮아, 먹어 하고 멸치를 먹이는데 오늘 예. 많은 걸 깨닫고 가네요. 예. 그래서 시금치도 뭐 이렇게 뭐 네, 뽀빠이처럼 시금치도. 하는데 근데 시금치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철분에 손실이 있게 돼서 그 사실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그럼 뭘 추천하세요 음식 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아 어렵다. 아침, 균형. 점심, 저녁 균형. 아 어려워. 햇빛 받으면 점핑. 예. 자, 그게 또 그 균형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탄수화물 하게 되면 꼭 밥만이 아니라 밀가루도 탄수화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쌀보다도 밀가루 소비가 더 높습니다. 높죠. 근데 서구인들과 우리 한국인은 해부학이 달라요. 네네네. 동물, 그러니까 그 육식을 주로 하게 되는 서구인들은 빵과 감자 이런 걸 같이 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성 그 식품이 주식인 분들은 위가 작고 장이 짧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들처럼 이제 그 밥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은 소처럼 위가 네네. 커요. 그리고 네. 장이 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위암이 많고 서구인들은 대장암이 많게 되는 것인데 저희 한국인들이 이제 육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예.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들은 탄수화물에 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더 높아져야지만 건강이 높아질 거예요. 네. 빵 대신 밥을 먹어야 된다는 이유가 명확하군요. 그런 식단을 예. 뭐 짜두신 건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균형이 잘 병원에 오시면 그 아이를 보면서 짭니다. 아. 우리가 모범 식단은 책을 보면 어디든지 인터넷 보면 어딘 다 나와요. 예예예. 음식을 먹을 때 가장 기본은 뭐죠? 즐거워야죠. 예예. 약처럼 먹어서는 안 되죠. 예. 근데 모범 식단을 주고서 나한테 먹으라 하면 저도 안 먹습니다. 예. 당뇨 환자분들한테 이건 당뇨 식단이니까 이렇게 드세요라고 네네. 예전에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렇게 드렸었거든요. 예. 근데 한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내 멋대로 먹고 5년 덜 살래. 그 먹는 건 즐거워야 돼. 네. 맞아요. 저도 그 주의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는 것을 네네네. 그 사람한테 맞는 식단을 짜야 되는 예, 것이지 예. 모범 식단은 없습니다. 예. 병원 가면 짜주나요? 네. 고시한 그 지역 우리 앞에 거기 있는, 가면 예. 짜주. 네. 다른 병원도 혹시 짜주나요? 집 앞에. 요즘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예.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고 제가 사실 영양이라고 이런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가 처음 개원한 것이 네. 1999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네. 그때 대학에 있는 제 연구실에 있는 영양사를 데리고 나와서 개원했어요. 그래서 영양 상담을 같이 하기 시작했었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저희 동료 선배 후배들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영양을 같이 하긴 합니다. 네. 파격적이었네요. 그때 당시에는. 예. 예, 영양소 진행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솔직히 말해서 결과예요. 성조숙증도 결과입니다. 예. 그 원인을 다뤄야 되는 것인데 그 원인은 결국은 식생활 이거예요. 예. 저는 성조숙증이 두유가 아주 위험하다고 그래서. 너무 아닙니다. 두유, 계란, 콩 뭐 이런 것들이 오해를 받잖아요. 예. 물론 이제 콩 단백을 갖다가 과하게 나는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뭐 파우더를 이렇게 먹으면 네. 문제가 되겠죠.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콩은 아주 좋은 그 영양원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 계란도 양질의 계란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억지로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예. 하는 것들은 이제 그 계란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소에서 따는 우유도 마찬가지로 양질의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우유라면 우리 몸에 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억지로 뭐 성장 호르몬 주고 성 예. 호르몬 주고 해서 억지로 짜고 하게 된다면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식품은 다 도움이 돼요. 다만 그 걔네들은 죄가 없어요. 예.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 우리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구나. 음. 예. 비싼 국산콩 두부를 먹어야 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네요. 이게 사실 이게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자꾸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예. 아직까지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뭐가 유해한지를 몰라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보통은 3,000원짜리 유기농 두부는 아이들 먹이고 1,000원짜리 두부는 이제 엄마 아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먹거든요. 사실 참 예. 뭔가 잘못된 게 우리가 먹기 전에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된 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네. 왜 위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안 먹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맞아요. 요거 좋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한번 먹은 건 뺄 수가 없잖아. 네네네. 그러네요. 깨달음을 주는 말이었어요. 또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저도 2000년 초반에는 그 유기농에 상당히 많이 매달렸었어요. 네. 유기농을 먹이자 네, 이렇게 네. 찾아봤는데 근데 한 가지 유기농이 좀 비싸요. 많이 그죠? 많이요. 많이 비싸요. 그래서 비싼 거를 적게 어쩌다 먹이고 또 사다 놓고서는 오래 보관해서 흐물적거리느니 예. 차라리 농약이 좀 들어갔다 하더라도 프레시한 제철 걸 그냥 항시로 주세요. 네네. 하게 됐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윤소야 사랑님이 공이 아니죠, 콩이겠죠. 예, 콩이랑 우유를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생긴다는데 아닙니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바른 아니, 콩과 바른 우유를 먹으면 성조숙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예, 바른 콩이라고 하면 국산 콩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뭐 국산 콩도 그렇고 또 예. 어느 정도의 그 양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네네네. 이게 콩 단백을 이용한 어떤 파우더를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이걸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건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유님, 이유. 아이들 국이나 찌개 먹는 거 별로 안 좋은가요? 짜게 글쎄, 먹는 건가요? 짜게 먹는 거. 아마 영약을 찌개. 하시는 분들한테는 찌개인데. 그 말이 찌개다, 왔다 갔다 할 찌개. 거예요. 예. 어?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야 한국인들이 그 어떤 성인성 질환이 많은 게 찌개다. 예. 예. 근데 솔직히 식탁은 문화예요. 네. 한국인들한테 국이나 찌개 없으면은 그 문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아이들한테 먹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은 서구적으로 자랐어요. 네. 나는 한국적이에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야 우리 국수 먹으러 가자 하면 저는 냉면을 생각하는데 얘는 스파게티 생각할 거고 맞아, 맞아. 고기 먹으러 가자 하게 되면 저는 삼겹살 생각하더니 얘는 스테이크 생각할 거고 그죠. 그러면 한 속 문화가 없어지잖아요. 네.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건강, 유대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국이나 찌개는 아주 전형적인 한국적인 겁니다. 네. 이건 아이들이 익힐 것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 예. 건강 이상의 것입니다. 네. 또 짜지 않게 한다면은 건강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아, 게시판 난리 났어요 지금. 예. 막 이웃님이 막 오렌지 막 환타 같으시다고 아주 감사합니다. 명쾌하고 시원하시다고 막 다들 시원해요 아주 난리 났어요. 예. 오, 한타가 정말 그렇게 시원하네요. 좋지는 감사합니다. 않잖아요. 그게 뭐 느낌은 좋죠, 뭐 그냥 시원하게. 환타를 마셔 그런 노래도 예. 있잖아요. 예. 네. 자, 벌써 우리가 1시간이라는 시간이 확 갔는데. 진짜 빠르다. 뭐 질문도 아주 폭풍 질문이고 사실 뭐 이렇게 좀 아니,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처음 해봤는데 그 다다음 주에 하는 게 자신감이 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 질문을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아무 준비하지 않아도 뭐, 예. 여기서 다 나는- 도와주실 것 나는 같아요. 그래 작가님이 대본을 써주셨어요. 여기 몇 개의 질문들 이게 다 의미가 없이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대본 이거 볼 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선물도 이걸 좀 드렸어야 되는데 선물도 못 드렸어요. 맞아요. 예, 이거 옐로우 캡입니다. 예, 포장이사. 옐로우 캡. 예.
요게 침구류, 예. 집안에 있는 모든 침구류를 그렇죠. 소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 침대가 막 10개 있는 분들 아주 혜택 많죠. 예. 그런데 이렇게 서울이나 경기 지역은 예. 침구류 소독에 힘쓰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그거에 유사한 다른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다는 네. 점. 네. 그래서 자, 어떤 분을 어제도 옐로우캡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제가 오늘 그 저기 질문을 몇 번 놓쳤거든요. 예, 빛의 자녀들님도 지금 계시나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계세요? 예, 윤서야 사랑해님도 드리고 싶고 뭐 다 드리고 싶죠. 아까 질문 놓쳐갖고 근데 네. 누구를 드릴까요? 우리 저기 아, 그런 숙제 전해주죠. 예. 저는 자, 마음이 약해서 예. 이걸 두 개가 없어요. 네, 윤서야 사랑해님 일단 드리겠습니다. 예, 윤서야 사랑해님. 자, 오늘 제가 질문을 몇 번 놓쳐갖고 예. 네, 죄송하다는 윤서 말씀을 사랑이님 아기가 드리고. 아토피라서 예, 잘 됐다고 예, 하세요.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옐로우 캡이었습니다. 포장이사의 어떤 저 최고 옐로우 캡, 옐로우 캡. 축하드립니다. 예. 자, 예. 자, 협찬이에요. 예. 그래서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 이제 뭐 끝날 시간이 된 것 예, 같은데 예.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소아과 가게 되면 독감 때문에 염려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저도 지금 빨리 달려가서 또 이제 아이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금년도 독감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예. 금년도 독감은 예년하고 사실 금년도 독감이 참 닥터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이 네. 예방 접종을 했어도 걸립니다. 돌연변이 같은 건가요? 변종이 도는 것 같은데요. 아직 보건당국에서 보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예전에 그 독감은 증상이 분명했어요. 네. 그래서 닥터가 검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한 7, 80%는 예측을 하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예. 금년도 독감은 증상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열이 나기도 하고 열이 전혀 없이 배만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배가 아픈 게 독감이 되기도 해요. 예측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그 아이가 느껴지거나 아이만이 아니라 성인들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꼭 한번 체크를 해볼 거 권해드릴게요. 오. 또 이제 체크해 초기에 타미플루가 처방이 되면은 네. 치료율은 상당히 높은데 예.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은 인플루엔자 자체보다도 그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네네네. 진단 시기가 늦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게 되면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니까 네네네. 검사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검사 없이 그냥 타미플루 먹으면 어떠냐 예. 해서 타미플루 처방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거는 권해드리지 않을게요. 예. 항바이러스 제제는 내성도 강할 뿐더러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배앓이가 심할 수도 있고 또 환청이 들리게 되고 악몽을 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염려가 되면은 검사라고 하는 게 꼭 양성 야 이거는 문제야 이걸 보려는 게 아니라 음성이 나오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독감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년에 비해서 예.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콧물이나 재채기 네네. 이런 거 외에도 뭐 머리가 아프다거나 잠이 계속 온다거나 몸이 좀 이상하시면 그러니까 주증상이 네. 근육통하고 몸이 묵직하면서 기운이 없어들 하세요. 네. 열이 안 나고 배가 아파도 독감일 수가 있다. 실제로 체온을 재봤는데 열은 안 나는데 스스로 느끼는 발열감과 나는 열이 나는 것 같은데 체온은 안 올라가고 또 오한이 있기도 하고 예. 호호 아줌마님 그렇답니다. 그 그래서- 병신년 독감은 정말 무서운 거군요. 왜 작년에 5월달에 홍콩 독감이 한창 네, 유행해서 맞아요, 홍콩 맞아요. 독감도 A형이었었거든요. 변종. 예. 요번에 우리한테 찾아온 것도 예. 참 괘씸한 놈이 하나 온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뭔지 모릅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체감하고 독감에 걸린 검사를 해보게 되면 A형이 거의 한 90% A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A형 중에서도 A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에서도 계속 양성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는 예. 그래서 근데 타미플루의 반응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해결책이 다만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네네네. 임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2월 24일 이어집니다. 아유, 이런 감사합니다. 꿀팁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지고 꼭 우리가 오세요. 오늘 키 크는데 부모들이 어떤 그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아이 키 크는데 어떤 도움을 줘야 되냐? 네. 균형 있는 식사를 일단 식단을 잘 짜고 예 마음껏 우선 뛰어놀게 아이를 해주고. 봐야 되죠.
예. 아이에 맞게끔 따라가 달라는 거예요. 예. 아이의 건강을 먼저 보자는 것이고 예. 키라고 하는 어떤 그 피상적인 것을 앞서서 네. 건강을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식습관과 건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기록을 해서 예. 그 다음에 우리 저 주치의 선생님한테 보여주신다면은 네. 어떤 검사 이전에 이게 가장 큰 데이터로서 아이의 그 키 성장이나 건강에 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프를 만들려고 예. 아이의 키와 체중을 그래프로 만들면 우리에게 기록도 남게 되고 예.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정보도 드리고 네네네. 문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게 가장 큰 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예. 이렇게 다 적어두신 거를 네, 이게 좀 보면 아니 잠깐 볼게요. 정리를 하기에 왜 급하게 하시라고 그래프 나오고 4시 있습니다. 4시. 4시가 가장 코티솔. 예. 그리고 예. 코티솔. 3에서 7cm가 자랄 수 있고 예, 예. 배드민턴과 탁구를 경하며 예, 예. 규칙적으로 예, 예. 활동하고 비타민 D 검사와 성장판 예. 검사를 5세 이후에 할 것이며 네. 대치역에 고시한 소아 청소년과가 있다는 것. 예. 아, 이거 그렇습니다. 아, 2는 왜 적어두신 거예요? 2는. 인이라는 녀석이 그 녀석이 나쁘다는 나쁘다. 거. 예. 예, 뭐 이렇게 적어두셨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마지막에 이거 끝났는데 질문이 계속 옵니다. 자, 빛의 자녀들님, 질문까지만 받을게요. 예. 7살 딸아이가 지난주에 고열에 배 아프다고 그래서 열감기가 체한 줄 알았는데 독감이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아, 근데 예. 우리가 그 옆에 바이러스가 어떤 꼭 인플루엔자가 아니더라도 예. 바이러스 환자가 있다 손치더라도 전염률은 예. 100%가 아니에요. 네. 또 내가 걸렸다 하더라도 발병하는 것도 100%가 아니고요. 예. 또 그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합병증이 나오는 게 100%가 아닙니다. 예. 우려가 높다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을 들어서 100km 달려야 될 고속도로를 갖다 150km 달린다고 하면 사고율은 높아지지만 네. 다 사고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다 사고가 안 나니까 나는 계속 달릴래 이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도와주고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겠다는 개념인 것이지 예. 안 하면 큰일 나 이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아이는 이미 그 쾌유가 돼서 건강을 찾았다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예. 거예요. 우리 오렌지맛 환타 선생님 예. 비유의 황제시네요. 꼴 예. 비유.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 꼭 아, 많이 말씀하셨고 어차피 수요일 날 또 얘기를 하실 테지만 뭐 있습니까 혹시? 아마 제가 초기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었던 건데요. 예. 아이들한테 대한 것은 우선은 키든 체중이든 현상적인 숫자를 보지 마시고 예. 그 아이 자체의 건강을 먼저 보고 또 하나 아이의 성격을 갖다가 좀 많이 네네네. 그 엄마가 이해를 하면서 저는 병원 내에서 아무리 명의가 있고 하다 하더라도 아이 성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계속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격을 엄마가 캐치를 해서 주치의 선생님한테 전달을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 아이의 치료 관리는 달라질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주치의 선생님과 가급적이면은 제가 자꾸 뭐 아까 예를 들고 한다고 하는데 쉽고 편한 얘기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제가 카센터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쓰는 전문 용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예. 저 여기 빵꾸 났어요. 뭐 이 얘기 해야 될지. 예. 그렇듯이 환자 보호자분들은 다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적인 단어 모릅니다. 네 모르죠. 자꾸 물으세요. 묻지 않고 그냥 끄떡이면 알았구나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아무리 편한 단어를 쓰려고 하더라도 그분의 직업에 따른 용어를 모릅니다. 네. 이해를 못 시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대학병원이든 어디 가든지 간에 시간이 쫓기지 말고 자꾸 물으세요. 예. 내신 진료비에는 그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신 겁니다. 그렇죠. 물으세요. 물으세요. 쫓겨나지 말고 물으세요. 아우. 야. 용기가 생기네요. 내 돈 다 내고 왜 내가 쫓겨나?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물어봅시다. 여기가 또 무엇이든 물어볼게요 아닙니까? 물으세요. 그래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물으세요. 자, 이제 마쳐야죠. 예. 예, 이제 가야죠, 이제. 예. 우리도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요. 예, 예. 정말 행복한 네.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삼행시, 삼행시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준비하셨겠죠? 네. 예, 삼행시가 있습니다. 네, 운 띄워주세요. 네, 고! 고시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 시원하고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환! 환상적인 팀워크였죠. 자주 뵙고 싶습니다.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 판에서 환타 나올 줄 알았어. 환타 같은 선생. 오늘 최고의 오렌지맛 환타. 망해버렸네요. 환타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마지막으로. 던집니다. 예. 고! 고귀하고 소중한 시간 우리가 함께했습니다. 오, 예. 시! 시어머니도 장모님도 며느리도 뭐 누구 다 할 거 없이 요거를 좀 약간, 먹어지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타를 쳤어야 되는데. 예. 자, 그러면은 저희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우리 선생님은 2월 24일 수요일 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꼭 오세요. 우리 아기콩님이 계속해서 저를 갖다가 응원해 주시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